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경우 뇌전증 수술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먼저 뇌전증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 먼저 뇌전증이 진단되었을 때 첫 번째로 항경련제를 1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전체 환자의 약 40% 정도에서는 발작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이렇게 해서 조절되지 않은 나머지 60%에서는 2차 항경련제를 사용을 해서 항경련제 복합요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럼 또 추가적으로 25% 정도에서는 그 발작이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조절이 되지 않는 나머지 35%의 환자들을 보통 약물 난치성 뇌전증, 줄여서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이런 난치성 뇌전증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발작으로 그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.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술입니다. 수술은 전통적으로 절제 수술이나 전달로 차단 수술을 하게 되는데, 이런 수술이 가능한 분은 전체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케톤식이요법 또는 미주신경 자극술, 뇌신부 자극술 등의 자극치료, 또 감마나이트 방사선 수술 등의 그 새로운 치료들이 자꾸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런 치료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뇌전증 수술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뇌전증의 경우, 또 두 번째는 그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뇌전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련 발작이 멈추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에서는 모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. 먼저 그 첫 번째 수술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은 뇌전증을 살펴보면 그 MRI를 찍었을 때 뇌종양, 뇌혈관 기형 또는 피질 이형성증과 같은 뇌전증을 일으키는 병소가 확인된 경우, 이런 경우는 병소를 수술적으로 절제한 경우 그 뇌전증이 조절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굳이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단되지 않더라도 수술을 보통 고려를 하게 됩니다. 또 하나는 뇌축두엽 뇌전증이 있는데요. 뇌축두엽 뇌전증은 성인 난치성 뇌전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뇌전증이고, 수술에서 완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2년간 약물 치료를 시행해서 약물 난치성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수술을 조기에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뇌전증, 여러 가지 뇌전증 증후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뇌전증 증후군 중에서는 수술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뇌전증 수술을 조기에 권유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런 수술로 완치될 뇌전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2년간 충분히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 약물 난치성이 확인된 후에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.